안녕하세요. 김민규 팀장입니다. 자, 이번 제차 시에는요, 대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출 가급적 안 받는 게 좋죠.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대출을 또 안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은행에서요, 자금을 운용할 때는 자금을 조달할 때는 제가 주로 예금 쪽이라 그랬죠. 물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주식 증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다 그러면 예금을 얘기하고요. 자금을 운용한다 그러면은 주로 대출을, 물론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운용한다 할 때는 대출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출과 예금의 이자의 차이,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죠. 이 예대 마진이 은행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것만 다 수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예대 마진이 좋을수록 은행 수익은 높아지고 예대 마진이 나쁠수록 은행의 수익은 줄어들게 돼 있죠. 그래서 이 대출이라고 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산입니다.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나중에 갚아야 될 빚, 부채예요.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산은 대출이다. 그래서 은행이 부실화됐다.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. 대출이 부실화된 걸 얘기합니다. 그래서 BIS 비율이 나쁘다. 8% 밑으로 떨어졌다.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금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. 대출, 취급한 자산을 한 그 대출이 부실되면은요.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. 손해가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주로 은행의 부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나올 때 그 은행이 부실하다 그러면은 예금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대출이 굉장히 연체되거나 아니면 대출이 그 파산으로 인해서 못 받게 됐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대출의 법적 성질은요.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. 돈을 빌려주고 꿔주는, 그냥 꿔주지는 않죠. 이자를 받고 꿔주는 거예요. 그래서 채무자한테 장래에 상환받기로 하고, 이 장래라고 하는 게 뭐예요? 대출의 만기를 얘기하죠. 기간.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다가 나중에 원금을 상환받는 이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. 채무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게 되는데,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, 단체, 조합도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.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만 꼭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는 법인, 단체, 조합도 채무자가 될 수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. 행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. 사람 중에서요, 행위 능력이 대부분 다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행위 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미성년자, 또 하나는 한정치산자, 그 다음에 금치산자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자, 미성년자는 너무 잘 아시죠? 그 미성년자는 성인이 안 된 사람들을 얘기하죠. 근데 미성년자 중에서 혼인을 했거나 영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위 능력자로 봅니다. 이런 걸 제외해 놓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를 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한정치산자는요, 약간 금치산자는 완전히 그냥 행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. 한정치산자는 그 정도는 아닌 사람들입니다.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후견인의 대리 또는 동의에 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금치산자는요, 사실상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봅니다. 그래서 이 경우는 동의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. 후견인이 대리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. 요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여기서 얘기한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는 법률로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이제